네, 이번에는 2004년도 그 제 3번 문제로 19번째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받았던 모형이고요. 그 2003년도에 인적 자본 이론이 50점짜리로 출제가 되면서 그 다음 해에 연속으로 되게 특이한 형태로 인적 자본과 관련된 모형이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신호가설 또는 이제 시그널링 모형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요 두 이론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랬고요. 그리고 신호가설에 따를 경우에 이제 교육 투자 수익률을 설명해 달라는 문제로서 만약에 이제 2023년 이후에 출제가 된다면 굉장한 브리타의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그 평론 노동경제학 쪽에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육 투자 수익률은 그 민서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 경제학자가 있는데, 자,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2004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노출이 다 됐지만 요 2004년도 문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도 기출은 기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은 잡고 분명히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설을 제가 126선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66번에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 자, 일단 인적 자본 이론과 신호가설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를 약간 바꿨습니다. 여기 3번 변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호가설에 따를 경우 이 교육 투자 수익률은 예, 그대로 실어놨어요. 자, 아시다시피 NPL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인과관계는 명확해요. 양 이론에서 명확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원래 이제 전통적인 인적 자본 이론은 이 교육 투자라고 하는 훈련 또는 교육 투자에 대해서 그걸 S라고 지칭하면 S가 올라가서 NPL이 올라가서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시그널링 가설에 따르면 원래 태어나면서 NPL이 높은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는 인과관계는 똑같아요. 이건 공통점인데 문제는 이 NPL은 내가 정말 그 어떤 그 생산성이 높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는 어떤 신호로서 작용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NPL이 높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훈련을 받는다. 그거는 분명히 비용이 수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는다라는 어떤 분리되는 균형에 도달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밑에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공통점이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NPL이 높은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신호를 하던 교육을 통해서 NPL이 높아지던 분명히 높은 임금 앞에는 높은 생산성과 교육 훈련이 있어요. 특히 이 훈련이 앞에 있다라는 거는요. 고학력자, 고승용자가 높은 취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 유발 가능성은 어떤 거냐면 인적 자본 이론에 의하면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쓰기만 하면 무조건 만점이거든요. 자, 동료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외부 편익이 있고요. 시그널링 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선별 비용 감소라는 외부 편익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교육이 과소 소비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해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육 관련된 정부 부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제가 썰로 기재한 게 아니고요. 에렌버그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따른 신호가설과 교육투자 수익률은요. 여기 지금 5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수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게 2004년에 대한 답이에요. 답이면서 추후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 못 쓸 수험생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보기만 하고 조금만 이제 한 번만 보고 들어가시면은 그냥 쓰시고 나오면 되는데 안 보면은 전혀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시그널링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로축은 S라고 하는 교육 연수고요. 이 세로축은 어떤 책은 임금, 어떤 책은 M이라고 하는 소득인데 뭐 임금이나 소득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자, S스타라고 하는 어떤 구분점에 훈련 수준이 나와 있는데
자, 이만큼을 교육을 받으면 1만큼의 임금을 받고 이만큼을 넘어가면 훅 점프해서 이만큼의 임금을 받는다라는 임금 제한선이 나와 있고요. 각 개별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은 요 코스트가 C로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예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비용이 작기 때문에 2분의 C로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편익 개념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순편익이에요. 여기 순편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순편익 같은 경우는 자, 잘 보세요. 자, 비용이 C인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라고 되어 있고요. BF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만큼의 매출 개념으로 올리는데 이만큼 F부터 S 스타만큼 비용을 쓰기 때문에 순편익은 BF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생산성이 높은 비용이 낮은 2분의 C 근로자는 B부터 D까지를 어떻게 보면 순편익 개념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처음에 원점에 있었을 땐 비용도 재료이기 때문에 요 매출에 해당하는 OA만큼이 매출이면서 제가 매출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순편익도 OA거든요. 자, 그럼 변화율을 따질 때 이렇게 묶이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OA분의 BF 빼기 OA, 그 다음에 OA분의 BD 빼기 OA 하면 음수냐, 양수냐로 갈리게 돼 있고, 이거를 답안지에 확실하게 표시하시려면 이렇게 괄호로 묶으시고, 하첨자로 낮은 생산성, 높은 생산성, 이렇게 보여주시면 명쾌하게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 투자 수익률이 0보다 크냐, 혹은 작냐, 이거를 통해서 이 시그널이 분명히 가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교육 투자 수익률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식은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정확하게 음수냐 양수냐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